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옵션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증권회사들이 있으며 이 중 제가 직접 사용하는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와 같은 증권회사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캐나다를 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회사들이 캐나다보다 더 많으므로 계좌 개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모의 계좌 리셋하는 방법, 모바일 앱 설치하는 방법,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방법, 주식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주식 계좌에서 내 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 실시간 마켓 데이터를 구독하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시고 모의 계좌로 모의 투자를 먼저 시작해 보시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실 때에 입출금 및 마켓 데이터 구독 등의 나머지 항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거래 계좌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D 다이렉트 인베스팅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하여 설명드려보면 크게 캐시 어카운트와 마진 어카운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 뮤추얼 펀드, ETF 등의 거래는 캐시 어카운트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옵션 거래를 위해서는 마진 어카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진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가 증권회사를 선택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몇 개 회사의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D 다이렉트 인베스팅의 경우 옵션 거래 시 대략 수수료가 11불 24센트입니다. 퀘스트레이드의 경우에도 옵션 거래 수수료가 대략 10불 95센트입니다. 반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의 경우 옵션 거래 수수료가 대략 1불 65센트 정도입니다. 저는 주식 및 옵션 거래 시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랙티브 브로커를 사용하고 있고 이 증권회사에서 옵션 거래용 마진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 증권회사와 아무 연관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모바일 기기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PC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절차는 일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창에 www.interactivebrokers.ca를 입력하고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개인용 계좌를 개설할 것이므로 페이지 좌측 상단에서 For Individual을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 부분에 오픈 어카운트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스타트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주식 계좌와 연동할 유저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유저 아이디는 8글자에서 9글자 사이의 길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 알파벳 문자 3개와 숫자 3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알파벳 문자는 모두 소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유저 아이디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패스워드는 8글자에서 40글자 사이의 길이여야 하고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각각 1개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는 캐나다를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도용을 막기 위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계좌 개설 확인 요청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 이메일을 열어보시고 Verify 어카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기 위해 만드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캐나다의 어느 주에 거주하시는지 선택하시고 일반 개인 계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므로 커스터머 타입에서 인디비주얼을 선택하고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컨택트 인포메이션에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만약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I was born outside of Canada를 선택하시고 Country of Birth에서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퍼스널 인포메이션 란에 생년월일과 SIN 넘버, 즉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입력합니다. Employment 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Source of Wealth 란에서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에서 어카운트 타입은 옵션 거래를 위해서 마진을 선택하고 베이스 커런시는 캐나다 달러로 선택합니다. 추 모바일 앱을 통한 보안 접속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해 줍니다. 옵션 거래를 위한 마진 어카운트는 일반 캐시 어카운트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인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히 인컴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 목적과 거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Profits from Active Trading and Speculation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옵션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 거래 및 옵션 거래에 많은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과 거래량들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옵션 거래의 마켓란에 애드를 클릭해서 캐나다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선택해 줍니다. 환전의 경우를 대비해서 에디셔널 프로덕츠에서 커런시 컨버전을 선택해서 추가해 줍니다. 다음은 인플로이먼트 인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등 각종 주식 관련 투자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질문에 NO를 선택해 주세요. 비대면 온라인 계좌 개설이므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시그너처란에 이름을 입력해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리뷰하고 다 맞으면 Continue를 클릭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Go to 로그인으로 클릭해서 아까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합니다. 거래 시 실시간 현재 주가와 호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하는데 개인 거래용으로 계좌를 오픈했으므로 스테이터스를 Non-Professional로 선택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마켓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하고 Continue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실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어카운트, 즉 실계좌와 함께 페이퍼 어카운트, 즉 모의 계좌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의 투자는 바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옵션 거래는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바로 실거래를 하시기보다는 모의 계좌를 통한 시뮬레이션 투자, 즉 모의 투자를 먼저 시작하시고 거래에 충분히 익숙해지시고 나서 실제 계좌에서 거래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주문은 PC나 모바일용 앱을 이용하고 각종 계좌 관리나 거래 내역 조회 및 리포트 출력 등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합니다. 홈페이지로 로그인할 때 실계좌인지 모의 계좌인지 선택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좌 개설을 하면 자동적으로 모의 계좌도 생성되어서 모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실 때 라이브가 아닌 페이퍼 모드를 선택하시고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및 보안 코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모의 계좌가 생성될 때 자동적으로 모의 투자금이 미화 100만 불로 설정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모의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저의 경우 1밀리언 달러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이라서 캐나다 달러로 10만 불 정도로 금액을 리셋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모의 계좌의 가상머니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화면 좌측 메뉴에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어카운트 세팅을 선택하시고 페이퍼 트레이딩 어카운트 리셋을 선택하시어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투자이든 모의 투자이든 거래할 때는 편한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모바일 앱에 포함된 2단계 보안 인증 툴을 사용해야 하므로 모바일용 앱을 설치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IBKR 모바일 앱을 찾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2단계 보안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모바일 앱 화면에서 서비스 섹션으로 가서 Register to Factor를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섹션으로 가서 Authenticate를 선택하시고 Add User를 선택해서 설명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상에 사용한 아이폰의 경우 터치 아이디를 이용한 2단계 보안 인증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2단계 보안 인증 기능을 설정하고 나면 PC나 모바일에서 로그인하거나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2단계의 보안 인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의 투자로 거래를 충분히 해보시고 실제로 거래를 하시고 싶다면 은행 계좌를 연동할 수 있는데, 해당 은행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주식 계좌에서 해당 은행 계좌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계좌를 연결하시려면 PC에서 웹브라우저로 인터랙티브 브로커 계좌로 로그인하시고 좌측 메뉴에서 Transfer and Pay 메뉴 중 Transfer Funds를 선택합니다. Make a Deposit을 클릭하시고 Connect Your Bank를 클릭합니다. 닉네임에는 계좌 별명을 정하시고 연동하고 싶은 은행 계좌의 타입을 선택하시고 은행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Search를 클릭합니다. Search by Bank Name에서 Yes를 클릭하시고 거래은행명과 지점이 위치한 도시 이름을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합니다. 리스트에서 본인의 은행 지점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이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Continue를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시큐리티 코드 또는 2단계 보안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마치면 은행 계좌 연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1에서 2 영업일 후에 해당 은행 계좌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 소액의 돈이 2번 입금되고 나서 다시 출금이 됩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시고 입금이 확인이 되면 PC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접속합니다. 알림란을 클릭하시고 펜딩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Verify Amount 항목에서 View를 클릭합니다. 크레딧 어마운트 란에 본인의 은행에 입금된 금액을 입력하고 Verify를 클릭해주면 주식 계좌에 은행 계좌가 연동됩니다. 실거래를 위해서는 실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입금 관련 안내 이메일을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이 이메일에서 Fund Your Account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PC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Transfer Funds를 클릭하고 Make a Deposit을 클릭합니다. 먼저 주식 계좌와 연동된 은행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는 은행 계좌 리스트에서 해당 은행을 선택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Create Deposit을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이 방법으로 입금을 할 경우 입금된 금액이 4영업일 동안 홀딩이 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입금을 진행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Confirm Deposit을 클릭해주면 입금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은행의 온라인 빌페이를 이용해서 입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을 하시고 빌 페이먼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에서는 몬트리올 은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를 등록하는데 페이 네임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캐나다를 찾아서 선택하고 여러분의 인터랙티브 브로커 계좌 번호를 입력해서 페이를 등록하고 주식 계좌로 입금하고 싶은 금액을 페이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PC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접속해서 해당 온라인 빌 페이먼트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Transfer Funds를 선택하시고 Make a Deposit을 선택하시고 온라인 빌 페이 항목에 How to use bill pay를 클릭합니다. 아까 온라인 빌 페이 했던 은행명을 Sending Institution 란에 입력하고 Deposit Amount에 아까 온라인 빌 페이 했던 금액을 입력하고 Create Deposit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빌 페이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니 이를 감안해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뱅크와이어를 통해서 입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이 다른 2가지 방법보다 입금 처리 기간이 짧아서 더 빠르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계좌에 입금하라는 이메일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충분한 모의 투자 후에 실제로 거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입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식계좌에서 연동된 은행계좌로의 출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과 마찬가지로 PC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접속한 후 좌측 메뉴에서 Transfer Funds를 선택하고 Make a Withdraw를 선택합니다. 연계된 은행 계좌들 중에서 원하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주식 계좌에서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Create Withdra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마켓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마켓 데이터를 구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딜레이된 마켓 데이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 주가나 옵션의 프리미엄 금액을 보면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마켓 데이터를 구독해야 합니다. 모의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실시간 주가 정보 등은 다른 인터넷 주식 사이트 등을 참고하고 마켓 데이터는 실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입금을 하신 후에 구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거래를 위한 마켓 데이터를 구독하시는 방법을 PC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면 PC에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접속하셔서 좌측 메뉴에서 세팅 섹션에서 유저 세팅을 선택하시고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마켓 데이터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합니다. 커런트 GFIS 서브스크립션 항목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주식 옵션 거래를 위한 마켓 데이터들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쿼트 번들스에서 미국 옵션 거래를 위해서 US Equity and Options Add-on 스트리밍 번들을 구독하시고 레벨 1 섹션에서 캐나다 옵션 거래를 위해서 Montreal Derivatives와 토론토 스탁 익스체인지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 주식 옵션 거래용 마진 어카운트를 만들고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내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입출금하는 방법과 실시간 마켓 데이터를 구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터랙티브 브로커의 Q&A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